안녕하세요. 엑스랑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그 경영계획하고 KPI 뭐 이런 그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겪게 되는,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경영 활동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특히 계획과 KPI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특히 이제 IT 부분, 뭐 데이터, 시스템 개발,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목을 이렇게 학교엔 X 클래스 이렇게 지어봤고요. 뭐 학교에는 없는 클래스, 학교에는 없는 강의, 없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일반적인 경영, 회사에서의 돌아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실게요. 네, 그래서 1년 동안의 일반 회사에서의 경영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경영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요. 4분기 내지는 1분기까지 해서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경영 계획은 뭐 전사 경영 계획, 전체 경영 계획도 수립을 하지만 단위 조직 간의 그런 뭐 예를 들면 본부라든가 부문이라든가 본부라든가 뭐 팀, 뭐 이제 이러면 이제 개인까지 어떤 경영 조직까지 조직 뭐 팀 내부에 뭐 파트나 모듈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모듈까지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조직 단위가 이제 큰 경우, 뭐 예를 들면 팀이 뭐 한 100명, 뭐 50명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또 세부 조직이 있을 테니까 그런 조직별로, 단위 조직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경영 계획에 따라서 주요한 KPI, 측정 지표인 KPI를 도출을 하고요. 그걸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동안에 대부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제 수행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성과 관리, 우리 KPI로 잡았던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뭐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를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그러니까 뭐 4월에서 한 9월까지, 예, 이 정도까지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요. 9월, 10월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과제가 진행이 되고, 뭐 IT나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완료가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했는지 성과를 검토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경영계획이나 KPI 수립한 것처럼 전사 단위의 전체 회사 단위의 어떤 경영계획이나 KPI 그리고 성과 검토뿐만이 아니라 개인들까지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개인이나 조직 단위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성과 검토하고 평가한 결과들이 결국엔 또 팀이나 조직이나 뭐 단위 조직들, 본부나 뭐 이런 데에 보상과 피드백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내년도에 경영 계획을 보통 수립하는 이런 1년 정도의 경영에서의 흐름은 보통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뭐 처음 사회 초년생이나 뭐 경력에서도 좀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회사에서 적용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앞으로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다 정의에 보면 뭐 회사를 위한 회사 운영을 위한 계획이에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왜 그게 필요하냐? 뭐 당연하게 뭐 정의에도 보면 구글에서 조회를 했던 결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과정으로 조직의 장래를 위해서 경영 목표를 전정하는 것. 결국에는 이제 뭐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처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회사가 더 이익을 내고 좀 더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를 미래를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경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조직의 그 경영계획, 회사의 경영계획뿐만 아니라 사실은 단위 조직별로 이렇게 뭐 본부별로, 팀별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기간 단위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 뭐 이렇게 해서 경영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짜리는 단기, 뭐 2, 3년짜리는 중기, 뭐 3년 이상은 장기 계획,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경영계획에 따라서 다시 또 세부적인 장기로부터 이제 중기, 단기 계획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따른 또 KPI를 수립을 해서 조직 단위별로 경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경영을 하게 되는, 예, 이런 거에 기본이 되는 계획서가 바로 이제 경영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회사의 존립, 뭐 경영의 그 계속성뿐만이 아니라 더 잘하게 하고 더 많은 서비스와 뭐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경영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계획의 구성 요소를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전, 향후에 어떻게 경영 계획을 통해서 어떤 성과나 어떠한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을 약간은 추상적이지만 미래의 상태를 나타내는, 원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그런 비전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현황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뭐 현황 분석이라고 하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수학 분석이나 BCG 분석, 뭐 패스트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현황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어떻게 진행해 나가면 더 효과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이고요. 예, 장단점 분석, 강점 분석, 뭐 시장 마켓에서의 분석, 또는 여러 요소별로의 분석 등을 통해서 강점, 약점,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점이 뭐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현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한 경영의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경영 목표라고 하면 뭐 당연하겠지만 뭐 매출에 대한 목표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회사 경영의 기본적인 지표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겠죠. 이게있죠.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는 에비타 같은 이런 것들 또는 주가, 또 주식 시장에 오픈이 된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주가 등을 같은 것들을 이제 경영 목표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목표를 뭐 작년이나 과거에는 이 정도 됐고 올해나 또는 경영 계획의 기간에 따라서 몇 년 뒤에는 얼마를 뭐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현황 분석에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목표 현황과 이런 경영 목표에서 경영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어떠한 전략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 수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핵심 전략, 핵심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높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변화 전략 이렇게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서 매출을 높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전략으로 회사를 운영할 건지 이런 전략을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전략이 이제 수립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전략을 수립했을 때에 전략이 잘 수립되고 완료되는 거, 진행되는 것들을 어떠한 지표로 어떠한 과제들을 진행을 해야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어떠한 과제들을 핵심적인 업무들을 진행을 해야 이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만드는 핵심 과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 핵심 과제들은 결국에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제품이나 서비스 다양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하면 그러면 핵심 다양화 전략을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50개 만들겠다, 100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 핵심 영역들, 과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도 어떤 영역에 대해서 특별 영역에 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혼합 전략을 통해서 그렇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느 정도 만들겠다, 내지는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게 핵심 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리스트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핵심 과제 리스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과제들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각 과제별로 이제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와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PI와 KPI라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쭉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리소스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언제 어느 때 필요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또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려면 조직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상품 기획팀을 만들고 본부를 만들어서 기획팀과 개발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게 되고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 배분을 하겠죠.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되고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인원은 얼마나 더 필요하고 이동을 어떻게 하거나 인력 교육을 통해서 재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리소스 계획에 들어갑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된 보고서 내용들이 바로 이제 경영 계획서가 되는 거고요. 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약간 상위 조직, 전사 단위나 부부 조직 단위에서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비슷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단위 조직이라든가 팀이라든가 세부 조직들, 파트라든가 모듈 단위로도 내려갈 수 있고, 어쨌든 단위 조직, 세부 조직까지 이런 경영 계획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어떤 그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행이나 목표들이 나올 텐데, 목표와 전략, 특히 이제 핵심 과제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쭉 단위 조직에서도 받아서 현황 분석할 때 당연히 이제 상위 조직과의 연관, 또 목표나 전략, 핵심 과제를 도출할 때도 상위 조직과의 연계성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목표, 전략, 핵심 과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는 거고요. 예, 보시면 이제 천연 화장품 제조 유통
업에 대한 샘플이라고 나왔는데 경영계획에 대한 목표들이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비전에 가까울 수 있겠죠. 요 실질적 목표는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양적 목표들 뭐 주로 이제 매출 보시는 것처럼 상품 개수 뭐 가동률 뭐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단위 계획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팀이라든가 상품 계획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위 조직 본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하부 모듈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단위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하고 책임자를 선별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경영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대로 진행을 하면 뭐 잘 될 것 같죠. 뭐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냥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이고 보시면 이게 경영계획의 주주나 뭐 경영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면 사실 단위 조직이라고 해도 그 내외부 직원이나 관련자들 뭐 주주들이나 뭐 고객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경영계획이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에서 경영계획 단위 조직에서 그런 환경이나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 받아보면 굉장히 좀 산으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리더의 약간 의지에 의해서 엉뚱한 경영계획을 세우고 엉뚱한 어떻게 보면 내부 직원이나 관련자들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추진력도 떨어지고 힘이 일관성을 그 전체 회사의 어떤 노력과 그런 활동들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대로 된 성과를 많이 못 보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 작은 회사는 그렇지 않을 텐데 큰 회사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관련자들, 뭐 내부 직원들, 뭐 고객들, 뭐 이렇게 여러 방면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치 있는 과제와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이것도 단위 조직, 조그만 조직들, 뭐 팀이나 뭐 어떤 본부 단위의 이런 조직에서의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치 있는 과제 그리고 목표 그 가치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관련자들과의 공감대 형성하고도 연관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가치 있는 목표나 가치 있는 과제를 수립하지 않으면 힘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위에 만들어지는 비전 수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가치 있는 과제와 가치 있는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위 조직 간의 그런 그 상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위 조직이 할 때 이제 상위에 단위 조직하고의 조직 목표 연결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많이 포함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같은 얘기지만 힘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단위 조직 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 조직하고의 목표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영계획에서 잘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역량 향상이라든가 조직 문화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이 꼭 들어가야 된다.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뭐 EBITDA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표를 수립하고 경영계획을 잡다 보면 사실 이런 역량이라든가 조직 문화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이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경영계획에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KPI인데요. 이렇게 그 출입한 그런 경영계획 내에 있는 핵심 성과지표,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이런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KPI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뭐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의 약자고요. 핵심 성과 지표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정의를 해보면 중요한 비즈니스 목표 대비 팀이나 조직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지표를 이제 KPI라고 말합니다. 뭐 그래서 뭐 예전에 그 피터 드러커라는 그 경영 석학께서 얘기하신 게 축성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게 있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경영 관리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측정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거다. 그래서 회사가 이윤을 받게 되고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KPI를 정의를 해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획 해부에 있는 그런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핵심 그 KPI를 핵심 성과 지표를 만들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퍼포먼스 KPI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구성 요소들은 이렇습니다. 당연하지만 뭐 KPI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거라는 정의, 디스크립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KPI에 대해서 정성적인 거, 정량 지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목표 수준을 정했습니다. 뭐 SABC라든가 1, 2, 3 뭐 등급이라든가 뭐 수준을 어쨌든 정해서 그 목표 수준에 대한 수준과 그 다음에 근거, 이 정도 수준 목표를 정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근거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쉽게 말씀드리면 공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뭐 마일스톤 같은 일정 기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목표, 뭐 스마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목표 수립할 때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뭐 이거하고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좀 정리를 한 것들이 이런 구성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뭐 스마트의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스페시픽 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뭐 메저러블 해야 된다, 측정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치버블 달성 가능해야 된다, 현실적이어야 된다, 기한이 정해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앞자를 따서 이제 스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KPI 구성 요소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KPI 정의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뭐 시스템 운영에서의 어떤 뭐 장애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KPI의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러면 뭐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어떻게 장애율을 줄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표를 잡고, 그 지표에 따라서 목표를 뭐 100% 장애율 제로로 할 것인지, 뭐 시스템 완성률을 100%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목표 수준을 정하고, 그렇게 정하게 될 때에 산출 근거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그걸 완수하겠다는 내용들이 이제 KPI 정의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KPI 예를 들어보면 뭐 생산 부서 같은 경우는 생산률, 뭐 가동률,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KPI명으로 가동률이라는 게 되어 있고, 정의가 내용이 뭐 설비별 총 작업 대비 실제 생산 시간 뭐 이런 걸로 해서 실제 공식은 이렇게 하고, 뭐 지표 성격이 어떻고, 지표와 이렇게 비교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거에 아까도 보신 것처럼 뭐 담당자라든가 담당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할당이 되고요. 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식적으로 정리하긴 했지만, 이러한 수식적인 내용들 자체도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집을 해서 이런 뭐 유실 시간이나 총 사업 시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정리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KPI, 생산 부서의 같은 경우에 KPI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개발 R&D 쪽에 대해서 이제 기타 조직에서 어떤 KPI를 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시스템 구축 개발 뭐 이런 것 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개발 관리 쪽에서 보면 어떤 일정 준수율, 그다음에 뭐 신제품 개발 건수, 이런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이제 KPI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여기도 당연히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구분했을 때에 원가를 향상시키는, 원가 그 수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KPI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설계 재료 비율이라든가 뭐 여기 완성품당 구성 부품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KPI로 잡아서 이제 핵심 업무로 이제 잡아서 진행할 수 있겠죠. 뭐 R&D 개발이고 기타라다 보니까 뭐 AS라든가 품질, QA 같은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이런 KPI를 정의를 하고 한 단계씩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연중에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KPI와 연관된 또 과제를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수립을 하면 할 때 좀 이것도 경영계획하고 같이 좀 약간 실무에서의 약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팀 활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표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경영계획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팀 활동, 특히 그 상위 조직 뭐 이런 것들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잡힐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조직별로 원하는 그런 임무들도 있겠지만, 실제 조직 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활동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KPI 정리할 때.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일은 하긴 하지만 KPI의 정리가 안 되고, KPI의 정리가 안 되면 사실 뭐 회사의 일은 뭐 보고에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난다는 말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열심히 하긴 하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업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힘에 제대로 역량이 다 안 모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팀에서 활동적인 내용들이 좀 KPI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표로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아까 경영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도전적인 목표 수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너무 관계가 없고 너무 뭐 안 해도 되고 뭐 쉽게 그냥 다룰 수 있는 목표를 잡다 보면 집중하고 노력하지 않게 되고요. 노력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뭐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구성원들은 뭐 그냥 일 안 하고 월급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그 실제로 업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하고 연결이 돼서 도전적으로 일을 했을 때 성취감도 느끼고 어차피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전적이고 재미있고 이런 그 과제와 목표 수준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KPI도 이렇게 설정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기간 내에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잡아야 됩니다. 뭐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이게 그 아까 초반에 그 KPI 수립하고 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처럼 일정이 딱딱 맞아서 진행이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회사 경영이 물론 1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이클을 돌아서 운영이 되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는 것들이 뭐 프로젝트나 시스템 구축하는 것들이 요 1년 단위로 딱딱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뭐 3개월짜리 개발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10개월, 뭐 1년이 넘어서 뭐 12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KPI에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성과를 제대로 성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할 때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표나 목표를 좀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길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시스템 구축하는 경우에 단계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계들을 좀 나누어서 KPI로 잡아서 설정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연관돼서 그 이후의 작업들을 좀 추가를 해 놓아서 활동들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프로젝트 기간이나 이런 걸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작업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연속된 프로젝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연결을 해서 과제를 잡아놓고 KPI를 수립을 해놓으면 훨씬 더 빈틈없이 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직 차원에서의 단기 성과, 단기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끝내고 리소스 그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조직 이동을 통해서 어떤 그 KPI를 달성하는데도 진행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후에 팔로우 과제라든가 연관되는 그런 활동들까지 KPI로 집어넣으면 활동 KPI로 관리하고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제를 만들고 경영 계획을 만들고 KPI를 만든다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개발 과제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과제를 수행하고 이제 각 뭐 매 월별로, 매 주별로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과제에 대한 진행이나 성과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진행 단계는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프로젝트를 킥업하게 되고 킥업하게 되면 대부분 요구 사항 분석을 하고 시스템 설계하고 설치하고 시스템 설치를 하고 개발하게 되고 개발 환경이 되고 완료가 되면 이제 단위나 통합 테스트, 사용 테스트 이런 것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개발 완료를 보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사용자 교육이나 운영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운영 인수 인계를 하게 되고 실제로 시스템을 오픈을 하게 되죠. 뭐 이 방법은 사실 아주 전통적인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워터폴 방식이라고 하는 폭포수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뭐 예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특히 이제 SI 같은 경우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론인데 이 방법들이 뭐 최근 뭐 몇 년 뭐 한 5년, 4년 뭐 됐죠. 5년 전부터는 에자일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워터폴 방식이 아니라 에자일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다른 뭐 스크럼 마스터를 주고 스크럼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실제 시스템 개발, 실제 프로젝트 개발에서는 사실은 많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기가 워터폴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스크럼 방식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따로 한번 영상을 찍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스크럼 방식이나 뭐 에자일 방식을 통해서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워터폴 방식이 실무에서는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뭐 에자일 방법이든 뭐 워터폴 방식이든 간에요. 그래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고 그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 관리 당연히 하게 되고 단계별 관리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단계들을 관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간이나 월간 뭐 이슈 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완료가 되고 완료됐을 때 성과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월간 KPI 평가를 통해서 평가 완료했던 목표했던 것들이 잘 완료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만약에 목표 수준의 외부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서 KPI가 변경된다고 하면 환경이 변경된다고 하면 KPI도 이에 따라서 바꾸는 롤링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회사 경영의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뭐 3, 4분기, 4분기 경우가 되면 대부분 이제 성과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KPI 지표대로 성과 측정대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성과 검토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래서 이제 KPI 정의서에 정의했던 내용들대로 성과를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뭐 개발 진척률이라든가 또는 시스템 뭐 서비스 개발 건수라든가 뭐 IT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뭐 이런 장애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성과 지표로 삼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실제로 성과를 측정하고 뭐 위에 그 단위 조직, 상위 조직에 보고를 하고 성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 검토 작업들이 4분기에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상위 조직과 평가자, 뭐 대부분 상위나 차상위자, 상위 조직장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하위 조직이나 상위 조직이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평가들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피드백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4분기에 이것도 이제 보상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조직별로, 단위 조직별로 또는 개인별로 아까 경영계획과 KPI들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KPI에 따라서 이제 뭐 아까 정의한 것처럼 뭐 SABC에서는 S 등급이다,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또는 SABC는 S 등급이다, A 등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 달성 수준이 나오고 이러한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서 이제 뭐 프로핏 쉐어링이라든가 뭐 인센티브 이런 보너스 이런 것들에 대한 차등 보상도 진행이 되죠. 예.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승진이나 승급할 때도 이런 개인이나 조직들에 대해서 받은 그런 KPI 성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도 가는데요. 대부분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상사나 동료 평가 같은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 가고요. 뭐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뭐 보완 사항, 뭐 또는 잘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으로 가겠죠.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돼서 개인이나 조직들한테 이제 다음에 내년도에 어떠한 형식으로 더 가면 좋은지, 어떠한 부분에서의 좀 안 좋은 점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게 됩니다. 단위 조직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사실 잘 안 가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바로 사실 승진이나 승급 보임, 그러니까 뭐 현재의 직책자들에 대한 평가들이 바로 그냥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직 KPI에 대한 뭐 피드백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개인들에 대한 그런 피드백들은 많이 갑니다. 요즘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성과나 뭐 이런 공유 그리고 합심 뭐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구성원들, 동료들, 같은 직원들과의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뭐 안 좋은 점을 찾는 뭐 약간 그런 부분들에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의 특징 뭐 약간 요즘은 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약간 신의 소리 안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뭐 이렇게 보완 요소라든가 이런 강화 요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진 않지만 뭐 강점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평가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피드백이 돼서 개인들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그 경영계획과 KPI 그리고 그런 관련 KPI들을 관리하고 성과를 만든 다음에 평가 피드백하는 것까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뭐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사례를 보고 좀 효과적인 그런 경영계획과 KPI를 잘 수립하고 관리하자. 뭐 이건 사실 리더십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효과적이고 뭐 그리고 조직이나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경영계획과 KPI를 수립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사람과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경영계획과 KPI를 수립할 때 결국에는 동료 구성원들, 직원들, 상하위 또는 다른 외부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의견 수렴, 소통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경영계획과 KPI에 잘 녹여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으로는 실력과 자세가 중요하다. 개인 구성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실력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관련된 그런 요소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고 열심히 집중되고 있는지 더 관리돼야 하는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찾고 거기에 대한 실력을 좀 늘려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엔 그렇게 관점을 갖고 그런 자세로 뭔가 본인들이 계속 발전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경영계획이나 KPI를 대한다면 조금 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과 과거 1년이 더 지난 다음에는 본인 개인들도 그 조직들도 어떤 실력과
어떤 성과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학교에선 없는 클래스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요. 이것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실 옛날 이전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현재 현장에서는 본인 현장에서는 이렇지 않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괜찮으시면 앞으로 이런 내용들 괜찮다고 많이 해주시면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업 업무하면서 그 개발자로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찍어봤고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차후 영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스랑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